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의 주요 뉴스를 뒷북으로 전해드리는 위클리 뒷북 뉴스입니다. 이번 주는 2월 2주차 뉴스인데요. 오늘은 세 가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카카오,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슬슬 배당 종목들이 21년 배당금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말 배당금은 얼마였는지 고 배당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작년 상반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사랑했던 종목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터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 새로 카카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남궁훈 대표가 파격적인 공약을 했습니다. 바로 주가가 15만 원까지 도달하기 전에는 본인은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요. 아마도 국내 기업의 CEO 중 첫 번째 사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주주 친화적이지 못했던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단숨에 극복하려는 선언이었는데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스톡옵션도 15만원 이하에서는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의 스톡옵션도 주가가 비쌀 때 행사하는 게 더 낫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카카오의 적정 주가는 15만원이다 라는 것을 공식 선언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주 쬐금이지만 주당 53원의 배당금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도 소각하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흥미로웠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주 가치 제고는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주식의 수를 줄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카카오의 자사주 소각은 어느 정도는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카카오는 지난 금요일에 5% 상승을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은 국내 주식시장은 여전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카카오는 강한 반등이 나온 것이죠. 어느 정도는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 역대 최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47%가 늘어나서 6조 원이 넘었고요. 당기순이익은 무려 800%가 넘게 개선되면서 1조 6천억 원을 기록합니다. 물론 당기순이익은 투자했던 두나무의 지분평가액 때문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매출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긍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주주가치 제고와 실적을 바탕으로 카카오가 이전 주가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금호석유화학입니다. 작년 3월에 떠들썩했던 기업이었죠. 바로 삼촌과 조카가 경영권을 둘러싸고 주주총회에서 대립을 했던 기업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삼촌은 현재 금호석유화학의 회장님이신 박창구 회장이고요. 조카는 개인 최대 주주인 박철환 전 상무입니다. 박창구 회장의 둘째 형님 아들인데요. 작년 3월에 조카인 박철환 전 상무는 삼촌에게 이제는 회사를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주주 제안을 하게 됩니다. 본인도 회사에서 존재감 있게 경영진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자꾸 끼워주지 않다 보니 결국은 내가 대표이사를 하겠다라고 주주 제안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배당금도 11,000원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주주들이 들었을 때 솔깃한 제안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물론 삼촌의 입장은 노였죠. 그래서 결국은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삼촌 쪽의 지분율이 약 5% 많기도 했고, 그리고 노조에서도 박창구 회장 쪽을 지지를 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도 삼촌 쪽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은 조카인 박철환 전 상무는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졌으니까 회사에서는 박철환 상무를 해임을 하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니까 그런 이유로 해고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잘렸지만 아직도 박철환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기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한 번 더 해보시죠 라고 2라운드를 예고합니다. 또 주주 제안을 발송하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안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호석유화학은 21년도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는데요. 그런데 주가가 작년 표 대결이 한창일 때는 약 30만 원까지 상승했는데 지금은 거의 반토막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기업은 최대 실적을 찍었는데 주가가 화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소액주주들은 주주 가치가 제고되지 않고 있다라고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카인 박철환 전 상무는 주가를 올리고 배당을 늘리겠다라는 공약을 아마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단순히 표 대결을 한다면 박 전 상무가 이길 확률은 낮지만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 올해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어찌되었던 이런 경영권 분쟁만으로도 이번 주 금호석유화학은 주가가 9%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런 상황이 3월 주주총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거의 망한 상황에서 그나마 남은 금호석유화학 그룹까지도 계속 내용이 생기고 있는데요. 금호그룹도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준비한 소식은 뉴스는 아니고요. 배당주들이 배당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삼성전자는 21년도는 특별 배당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도 분기 배당금인 361원만 지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표 고배당주인 은행들은 작년에는 반기 배당을 했었는데요. 4분기 기말 배당금도 배당금이 많았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많은 2,400원이었고요. KB금융은 2,190원, 그리고 신한지주가 1,400원, 우리금융지주는 750원이었습니다. 현주가 기준 수익률로 비교를 하면 우리금융지주가 5%에 해당하는 배당금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이었고요. 반기 배당까지 합치면 수익률은 5.9%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중 한 종목은 은행 예금을 대신하기 위해서 보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차트를 보시면 최근 주식시장은 좋지 않지만 이들 종목들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화면은 금융기말 배당주들인데요. 기말 배당금을 발표한 종목들 중 제가 5% 이상 되는 종목만 추려보았습니다. 삼성증권이 3,800원 배당하면서 현 주가 기준 무려 약 9% 배당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화면을 7종목 모두 20년보다 배당금을 크게 늘려서 지급을 했는데요. 21년도도 다들 실적이 좋았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종목들인데요. 일반 종목들은 아직 기말 배당금을 발표를 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고배당주인 KT엔진은 20년과 동일한 4,800원 배당금을 지급하였고요. LX세미콘과 삼성물산은 20년 대비 배당금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럼 한 주간 주식시장 정리를 해볼까요? 코스피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그래도 조금씩 상승을 했는데 금요일은 하락하면서 일주일을 보합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약 2조 4천억 원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1조 8천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흐름은 비슷했지만 금요일 하락폭이 크면서 일주일 동안 지수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약 1조 2천억 원을 매도했고요. 그걸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주었습니다. 올해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계속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금리가 최대 7번까지 인상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다음 주에 전쟁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이슈 때문에 다음 주 주식시장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걱정스럽습니다. 환율은 1197원으로 마감되면서 그래도 약간은 하락 추세입니다만 다음 주에는 또 1200원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화면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그리고 은행 종목들을 많이 샀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SK하이닉스를 대거 매수하면서 SK하이닉스는 6%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로 매도를 하다 보니 매수 금액이 평소보다 상당히 적었는데요. 외국인은 SM 그리고 기관은 LNF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럼 이제 주린이 주식 심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빨간색 팔고 파란색 사지 마라입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은 약 반년 만에 종합주가지수가 20%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수를 하신 종목들은 대부분 화면처럼 마이너스일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보여드리는 종목은 그냥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예를 든 것이니까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모든 종목이 파란 나라에서 살고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요.
그런데 최근 장이 조금 좋아져서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 빨간 나라로 이사를 온 종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SK 하이닉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나라도 빨간색을 보여주면 너무 기쁜데요. 하지만 저 밑에 카카오라는 무시무시한 녀석은 30% 넘게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빨간색보다는 저 마이너스 30%에 자꾸 눈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저 30%만 보이면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마이너스 30%가 난 종목이 내 주식 잔고에 들어있는 것을 보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물을 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물을 타면 되는데 하락할 때마다 물을 타다 보니 어느덧 예수금은 0원이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신용을 쓰는 것은 너무나 싫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물은 타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에서 번뜩 생각이 듭니다. 하이닉스가 플러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또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걸 얼른 팔고 그 돈으로 카카오를 물을 타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플러스 난 종목을 매도하고 마이너스 난 종목에다가 물을 타는 것이죠. 주식의 향후 주가는 앞날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맞아서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의 경험을 보면 오르는 놈은 더 오르고 내리는 놈은 더 내리는 게 주식입니다. 이걸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추세를 전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평선 중요하게 보는 이유인데요. 이평선이 정배열되었다는 의미는 상승 추세를 탔다라는 의미로 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주가에 도달해서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실이 많이 난 종목을 매수를 하기 위해, 즉 물을 타기 위한 매도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플러스 난 종목을 매도했는데 그 종목은 더 올라가고 그 돈으로 물을 탔던 종목은 더 내려가면 스트레스는 곱하기 2가 되어 아마도 나를 더 괴롭혀 주게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뒷북 뉴스는 당분간 조금 쉬려고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모주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기가 되었으므로 당분간은 주말에도 공모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뒷북 뉴스는 한동안 쉬면서 조금 더 알차게 구성을 해보고 새 단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뒷북 뉴스 봐주신 구독자분들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